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호입니다. 오늘은 싱가포르 직장인 호준이랑 인턴을 합격하게 된 여기 현진이 데려다 놓고 직장인 라이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안녕하세요. 싱가포르에서 3년차 일하고 있는 방호준이고요. 라셀에서 인테리어과를 졸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WATG라는 회사에 인턴 합격하고 현재 이제 라셀 2학년 끝내고 3학년 준비 중인 송현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라셀 디컴 이제 졸업하고 앞으로 뭐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너 연봉 얼마 받아? 5천에서 6천 사이? 인턴 월급은 얼마야? $800, 하나로 80만 원 정도. 싱가포르는 최저임금이 없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삼성도 인턴한테 120만 원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사실 80만 원이면은 나쁘지 않은 조건인 거잖아. 디플로마를 졸업하고 바로 취직해서 3년 돼서 오디션 받는 거잖아. 디플로마 기준으로 초봉이 보통 얼마? 디플로마는 한 2년 전만 해도 2,500 싱달러. 네, 저도 뭐 2,400 받았대. BA 졸업생들은 초봉이 보통 얼마야? BA는 뭐 한 3,000 플러스 마이너스 500 있는 것 같아. 디플로마인데도 3,000 받는 애들이 있고 BA인데도 2,500 받는 애들이 있고 뭐 능력 차이죠. 포트폴리오, 능력, 면접 뭐 저때 다 운 플러스 지인? 플러스 진. 되게 열심히 했어요. 으쌰으쌰 한국인 정신으로. 저희 회사에도 BA 졸업생 있었어요. 심지어 저보다 1, 2년 전에 졸업한 사람. 근데 제가 그 사람보다 퍼포먼스가 좋았어요. 제 할당량이 더 컸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회사에서 인상을 요했을 때 수긍하는 분위기였고요. 그렇게 해서 그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도 인상을 많이 받았고 1학년 1학기 때부터 뭐 교수가 뭐 추천해주는 회사에서 인턴을 하고 그 이후부터 쭉 파트타임을 했어요. 그거를 함으로써 제 포트폴리오를 더 탄탄하게 쌓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었기 때문에 졸업하고 나서 정규직이 됐을 때 퍼포먼스가 좋았던 것도 있고. 그러면은 너는 사실 일반적인 디플로마 졸업생들과 비교를 할 수가 없네. 실무를 같이 겸하고 있었으니까. 그렇죠. 결국엔 능력 차이네. 능력 플러스 운 플러스 지인. 한국은 경력별로 그리고 기업별로 그리고 연봉 레인지가 정해져 있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검색해서 알아낼 수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거는 한국이 싱가포르보다 인구 밀도가 높기도 하고 데이터베이스로 기반할 수 있는 자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싱가포르는 그런 게 많이 없고 워낙에 땅덩어리도 좁고 사람도 없다 보니까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있긴 한데 되게 레인지가 넓은 것 같아요. 디자이너 직급으로 따지자면 뭐 시니어 디자이너, 한국으로 치면 대리부터 과장까지 묶는 것 같아요. 그 시니어 디자이너라는 직급의 연봉 레인지가 너무 넓어요. 6천에서 1억까지 될 수도 있고 이 정도의 연봉 레인지가 적당하겠다 이런 게 어느 정도 정해놓은 선은 있어요. 싱가포르 문화 자체가 서구권 문화이기 때문에 이런 연봉적인 문제가 제일 민감하고 제일 주된 이직의 이유잖아요. 뭐 커리어도 있겠지만 근데 이걸 얘기한다 해가지고 싸가지 없다 약간 유교사상 아예 없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뻥튀기도 가능해? 가능하죠. 그 직책들을 할 수 있다는 걸 확실하게 어필해야 돼. 능력과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경력 그 두 개가 합쳐지면 뻥튀기 쌉 가능. 너는 취업을 그러면 어떻게 했어? 저는 지인 통해서 취직, 인맥, 지인, 어. 레퍼럴 그렇게 들어갔긴 했어요. 그 지인이 누군데? 학교 통해 아는 한국인 선배였는데 어떻게 연락을 하게 되다 소개를 받고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 때 좋은 인상을 남겨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취직이 됐어요. 지인이 없는 경우에는 정통적인 방법으로 취업을 해야 되잖아. 그렇죠. 저는 보통 링크드인, 인디드, 글래스도어, 잡스트리트 이런 거 쓰잖아. 뭐가 제일 좋은 거 같아? 저는 경력직의 입장으로서 글라스도어가 어떤 느낌이면 약간 블라인드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그 회사 평 보면은 솔직하게 뭐 이 회사는 별로다, 이 회사는 최악이다, 이 회사는 다신 들어가지 않는다, 뭐 이런 평이 솔직하게 있으니까 좀 더 나의 것 그대로를 보여주는 웹사이트 같고 취직을 위해서는 싱가포르에서는 대부분 링크드인이나 글라스도어 통해서 취직을 하는 것 같아요. 신입생의 경우는 아니면 교수님 통해서 추천을 받은 회사에 그냥 일단 지원을 해보는 거죠. 채용을 안 하더라도 그냥 일단 뭐 원하는 회사 그냥 웹사이트 통해서 그냥 지원해보고. 하나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저희 회사 앞에 인디언 한 명 있었어요. 일 끝나고 이제 최근 얼굴 스캔 찍고 이제 집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보고 여기서 일하니요. 그래서 그렇다 말했는데 갑자기 악수를 청하더니 난 지금 뭄바이에서 건축학과 5학년이고 지금 여기 입사를 희망하는데 연락을 받은 게 없어서 혹시나 어디를 통해서 얘기를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문박치기 식으로 온 경우도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 모르죠. 저는 집 가야 돼서 빨리 갔어. 근데 이거 절대 좋은 인상을 남기기에 적합하지 않다. 제가 만약 이제 갓 졸업하고 취준을 하는 입장이면은 회사들이 몇 군데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군데 5군데 일단 지원해보고 그냥 공고가 뜨든 안 뜨든 왜냐면은 생각보다 많은 디자인 회사들은
항상 인력이 딸려요. 사람 안 구하면 못 버티겠다 싶을 때 공고가 올라오는 거거든요. 한국처럼 그렇게 막 엄청 체계적인 느낌이 들지 않았어. 그렇게 지원해서 연락이 왔던 경우도 있고, 가고 싶은 회사 HR에다가 연락을 넣으라는 거야? 항상 뭐 웹사이트 들어가면은 커리어 버튼이 있어요. 항상 우측 상단에 거기 이메일에 그냥 어쩌고 이제 뭐 졸업했고 정 희망하고 이 회사에서 영감을 받았 한 문단, 그리고 뭐 포트폴리오랑 CV 이렇게 첨부해가지고 10메가짜리로 압축해서 꿀팁 한 20메가 넘으면 파일이 다운받아야 돼요. 프리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HR에서 그냥 넘깁니다. 중요합니다. 그 몇 번 클릭이 귀찮아가지고 넘기는 거거든요. 꼭 10메가 중요합니다. 아니면 뭐 웹사이트, 그래픽 디자이너 웹사이트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너의 한국인 친구들 지인 소개로 취업한 애들이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생각해? 네, 꽤 있는 것 같아요. 2대1? 한 명은 지인, 두 명은 전통. 지인으로 취업하는 게 훨씬 쉬운 건 맞지? 당연하죠. 그런 지인들은 어디서 만들어? 그렇죠. 뭐 학교를 통해서 만들 수도 있고, 1학년 다닐 때 3학년 선배들이랑 친구를 먹으면 1학년이 3학년이 됐을 때는 이미 사회생활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뭐 또 두 번째는 종교적 활동을 통해서 만난 한인 커뮤니티, 뭐 이런 것도 두루두루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연합 예배를 했었거든. 싱가포르에 있는 모든 한인 케어가 그 한 번 다 모였었어. 보니까 거기서도 이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일단 거기에 그 우리 또래도 있지만 30대, 40대, 50대, 60대까지 맞지. 싱가포르에서 일을 하고 있는, 혹은 싱가포르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커뮤니티 기능을 하고 있다. 렉처러, 파트타임 렉처러. 오히려 파트타임 렉처러가 더 근데 현업에 뛰고 있고 네. 더 가능성이 있지 않나? 당연하죠. 보통 파트타임 렉처러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인테리어 업계 너무 질리고 이제 해볼 거 다 했으니까 애들 한번 가르쳐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시작한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파트타임 렉처러들이 현업에 가깝고 도움을 주더라도 영향력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구성이라든가 인터뷰가 어땠는지. 포트폴리오를 웹사이트로 구성해서 만들었어. 학교에서 한 거나 셀에 입학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포트폴리오를 같이 합쳐서 만들었는데 이게 조금 웃긴 스토리가, 내 친구들이랑 그래도 다 같이 지원했는데 나만 이름이 불려가지고 내가 물어봤는데, 내가 인테리어 디자인과를 다니고 있긴 하지만 그 전에 예술중학교, 예술고등학교를 나오면서 배웠던 순수미술 기술들이 그쪽 회사에서 되게 마음에 들었나 봐. 뭐 회의 시간에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그림이 있는데 그거를 빠른 시간 내에 스케치해가지고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그쪽 회사에는 그런 인재가 없다고 해서 내가 그런 거를 조금 맡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내가 뽑히게 됐다는 약간 최종적인 이유 얘기를 해줬고. 근데 싱가포르에서 인턴을 지금 구한 거잖아. 졸업을 한 다음에 다시 이 회사로 들어갈 때 그게 훨씬 더 수월해? 인턴을 여기서 했으면? 아, 당연하죠. 그러니까 인턴은 현지인이든 외국인이든 기회가 공평해요. 비자라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정규직이 될 때는 학생 비자 다 끝나고 이제 비자를 발급받아야 되거든요. 회사 입장에서는 싱가포르에는 10만 원이면 구할 수 있는데 외국인은 11만 원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굳이 모르는 사람 두 명을 봤을 때 둘 다 비슷한 수준이면 싱가포르를 뽑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인턴을 했고 그 사람들과 어느 정도 관계를 쌓아갔고 그런 상황이면은 돈 조금 더 내고 좀 더 익숙한 사람을 뽑는 거죠. 싱가포르에서 직장을 다니는 너로서 느끼는 장단점. 아, 일단 날씨 정말 별로고요. 너무 더워요. 진짜 점심시간 때 밥 먹으러 나간다? 너무 힘들어요. 거기다 싱가포르는 호커 문화가 이게 자리 잡아 있잖아요. 연봉 1억을 벌든 연봉 3천을 벌든 다 호커로 집결해요. 저는 요즘 회사에서 점심을 안 먹는 방향으로 좀 식습관을 잡아가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야? 그냥 회사에 있는 간식 먹고 점심시간 때 저녁에 헤비하게 마라샹궈 먹고 그러면 회식도 많이 해? 또 하긴 하죠. 근데 회식비를 지원해주진 않아요. 사비 플러스 더치페이. 회식이 아니라 외식이네. 외식이죠. 행아웃. 장점 일단 뭐 연봉이 세죠. 근데 생활 물가도 세잖아. 물가 감안해도 연봉이 한국보단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 디자이너를 좀 더 존중해 주는 것 같아요. 한국에 비해. 세금? 네, 세금을 거의 안 떼요. 하긴 하는데 그것도 뭐 1억 이상 받아야 세금을 좀 많이 떼고 한국에 4대 보험이 있듯이 싱가포르에도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CPF라는 게 있어요. 근데 외국인은 안 뜨잖아. 네,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상 세금 비율이 되게 낮은데 너 정확히 얼마 내? 1년에 한 번 내는데 5에서 10%? 그 몰아서 내는 게 월급보다 적었어요. 그러니까 한 달치 월급보다 적었다. 네. 너 인테리어과 졸업할 때 디플로마에서 너 포함해서 2명 취직한 걸로 아는데 맞죠. 취직률이 막 엄청 낮다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보통 이제 BA를 많이 가니까 2명밖에 취직이 안 된 거야? 저 때는 그 코로나 피크였어요. 그거 때문에 영향도 있는 것 같고 BA도 취직 잘 안 됐어요. 제가 알기로 10명 이하예요 무조건.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포트폴리오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디플로마든 BA든 포트폴리오가 제일 제일 중요하다. 비컴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인테리어과는 디플로마랑 BA랑 포트폴리오 퀄이 조금 차이가 나요. 넌 좀 되게 잘 된 케이스잖아. 너무 운이 좋았죠. 운도 좋았고
뭐 너의 실력도 있고. 운이 먼저고 운이 왔을 때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운을 통해서 인터뷰 기회가 잡히면 잘할 수 있다는 거 증명을 해야 돼요. 결론적으로 자기 자신 증명하는 단계에서는 BA나 디플로마나 똑같을 것 같고 운 부분에서 BA가 조금 더 유리하다. 서류상으로는 BA니까 어찌됐든. 디플로마가 BA보다는 더 낮은 학위잖아. BA를 추천하겠어? 디플로마를 추천하겠어? 이미 디플로마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한테는 졸업하고 바로 일을 하는 걸 추천하고 만약 지금 선택하는 입장이면 BA를 추천할 것 같아. 그 이유는 보편적으로 정말 디플로마 때 잘하지 않은 이상 1학년부터 다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BA는. 그럼 총 6년이잖아요. 그럼 거의 뭐 의사 커리큘럼 아니에요? 시간이 조금은 아깝다 생각이 들고 물론 학업에 대한 의지가 있고 더 공부하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추천드려요 BA를. 근데 그게 아니고 빨리 실무 뛰고 싶고 단지 학위라는 걸림돌 때문에 BA를 3년 또 채우겠다는 굳이라 생각해요. 충분히 실무 뛸 수 있다. 근데 만약 BA를 가냐 디플로마를 가냐 시점에 있다면은 아무래도 BA가 좀 더 낫지 않나. 학위 측면에서도 그렇고 평균 연봉 스타트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 유학원 마케팅이 약간 디플로마를 좀 마케팅 하잖아요. 학비도 싸고 좀 부모님들 입장에서 좀 부담감도 적고 국비 장학금이란 명목도 있고 근데 사실상 학비에 대한 규제가 없고 여유로우신 분들은 BA를 가는 거 추천드리죠. 더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만약에 모 학생은 조금 더 여유롭게 디플로마에서 천천히 배우면서 조금 영어도 익숙해지고 그러고 나서 BA를 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디플로마부터 차근차근 시작해도 되죠. 그러면 이제 한국인으로서 싱가포르에서 직장 다니는 게 점이 있는 것 같아? 아니면 혹시 단점도 있어? 단점은 딱히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장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한국에서 회사 생활해요. 수많은 한국인들 사이에서 영국에서 온 프레드릭 눈에 튀지 않아요? 그런 느낌이죠. 눈에 띄면 그러니까 뭐가 좋은 건데? 좀 더 한 번이라도 더 비출 수 있고 좀 더 기회가 올 수도 있고 제 예시를 들자면 전 회사 다닐 때 한국 프로젝트가 들어왔어요. 뭐 한남동에 있는 럭셔리 뭐 레지던스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발표하고 뭐 이럴 짬밥이 아예 아니었어요. 뭐 미팅 참관할 짬밥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너가 즉석 번역을 하고 한국인 발주처들한테 발표를 해라 조율이 돼가지고 신입사원인데. 네, 기회라는 이점이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그 발표는 어떻게 됐어? 아, 잘 못했어요. 심지어 한국어로 처음 해보는 발표기도 했고 스크립트를 달라 했는데 스크립트 없대요. 내가 영어로 발표하면 대략적으로 뭐 이렇게 느낌 알아가지고 한국어로 발표해라 너가. 내가 알겠다 발표를 했어요. 한국 지사가 프로젝트를 따온 거고 싱가포르 팀의 디자인을 맡긴 거예요. 중간 측 입장에서 곤란해졌겠죠. 발표를 좀 애매모호하게 조졌으니까. 근데 더듬진 않았어요. 결론적으로 그쪽과의 관계는 조금 좋지 않게 끝났고 저는 내부적으로 더듬지 않고 자신감 있게 말했으니까 발표 잘했다 호준아 성장 가능성이 보인다 이런 식으로 끝났죠. 너가 회사 다니면서 기억나는 프로젝트. 제일 기억에 남는 거 하나 있어요. 두바이가 UAE 있잖아요. 그 UAE 부대통령의 아들의 집. 근데 집이 아니고 그냥 저택이에요. 저택. 2만 평 이렇게 제 3자가 많이 개입되고 건축 디자인 팀은 다른 회사가 있고 이런 거를 하면은 현지 건축 회사도 있어야 되고 그 외에도 이런 하이 프로파일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는 다 최고이길 바래요. 집 한쪽에 스파를 만들면은 스파 우리도 디자인 할 수 있거든요. 저희도 호텔 디자인하는 회사고. 하지만 우리는 스파만 독자적으로 하는 스파 스페셜리스트를 개입시키고 싶다. 그래서 스파 스페셜리스트 개입시키고 뭐 짐 스페셜리스트 개입시키고. 근데 이렇게 파티가 많아지면 정말 코디네이션 하는 거에 문제가 생겨요. 영국 쪽이랑 시간대도 안 맞는데 6시 반이나 7시부터 미팅 시작이고 왕족이라 가지고 타이밍을 부킹해야 돼요. 부킹하는 것도 오래 걸리고 저희 디자인 피드백 받는데도 거의 해외 택배 마냥 2주 걸려요. 2주. 이런 것도 좀 번거로웠고. 기억에 남을 만하네. 마지막으로 이런 사람들은 싱가포르 오지 마라. 자리가 확실히 전공에 관심이 있고 열심히 배울 마음이 있다면 왔으면 좋겠고 그게 조금이라도 흔들릴 것 같으면 오지 마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되게 진지한 조언이. 저희는 다 라셀 출신이니까 라셀에 오고 싶은 학생들 기준으로 캠퍼스의 외관을 보고 훅해서 오지 마라. 이거 30일 간다. 두 번째, 너무 덥다. 진짜 점심 먹으러 갈 때 너무 덥다. 세 번째, 세금 진짜 많이 뜬다. 월급에서 떼는 게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뗀다. 미국처럼. 근데 미국보단 덜한데 그래도 많이 뗀다. 지금 점점 올라가고 있다. 너무 한국인들과만 교류를 하고 영어를 배울 의지가 없으면 안 오는 게 낫다. 그 싱글리시 적응하는 것도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의지가 없으면 오지 마라. 싱글리시 굳이 배우지 마라. 넷플릭스 영어 배워라. 회화 같은 거는 어쩔 수 없이 싱가포르언이랑 하면서 싱글리시를 배우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자기 발음을 넷플릭스 마냥 발음하려고 노력해라. 예를 들자면 밥 먹자 할 때 You want lunch? 이렇게 했을 때 대답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있어요. 싱글리시 오케이야. 두 번째 넷플릭스식 오케이 sure.
최대한 후자로 많이 연습하려고 노력해라. 싱가포르이 발음이 조금 비전문적으로 보여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로컬 식당에 가요. 그럴 때는 좀 싱글리시 해야 호구 안 당하고 빨리빨리 좀 해주고. 그냥 두 가지 방면으로 다채롭게 쓸 줄 알아야 된다. 미국식이 더 멋있잖아요. 자, 이렇게 대화를 해봤는데요. 얘네 둘은 앞날이 좀 정해져 있으니까 가면 될 것 같고, 제가 가장 큰 문제거든요. 지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저는 지인이 별로 없거든요. 이 영상을 보시는 지인이 돼주실 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 이제 우리 그램 뭐 시킬까? 형 이제 우리 그램 뭐 시킬까? And how careless we could Yeah. be. All day and all night